인천에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까지 3시간 비행, 그리고 열차로 5시간을 달려 일본 최북단 항구 와카나이에 도착한다. 새벽의 바다는 가슴 시린 차가움을 느끼게 한다. 와카나이는 일본 홋카이도 원주민어인 아이누어로 차가운 음료수의 늪을 의미하는 얌 와카나이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이곳에는 일본 최북단을 표시하는 기념비가 있다. 북위 45도 31분 22초, 러시아 사할린까지 불과 43km, 서울에서 인천 거리쯤이다. 와카나이는 오호츠크해에서 불어오는 강풍 때문에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분다.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일본 최북단에 왔다는 성취감에 빠져든다. 기념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특별한 동상이 있다. 두 남녀가 무언가를 들고 있는 흥미로운 모습이다. 일본 홋카이도 우유 생산량 100만 톤과 젖소 50만 마리 돌파 기념으로 세웠다고 친절하게도 한글로 적혀 있다. 이곳 가까이에 소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정말 가까운 곳에 소들이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아니 그림 같은 풍경이라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는 순간이다. 소들은 새벽부터 초원에서 자유롭게 방목된다. 동상을 통해 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든 건 부지런한 사람들 덕분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소들이 뛴다. 광활한 초원을 뛰는 그들의 모습에서 달콤한 자유를 느껴본다. 이곳에서는 초원에서 갓 짠 신선한 우유를 판매한다. 청정 우유를 맛보는 것도 여행의 작은 특권이 아닐까? 신선함이 온몸에 밀려온다. 그리고 보너스로 달콤한 아이스크림까지. 우유 덕분에 이른 아침에 상쾌함을 맛본다. 와카나이에는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탑이 있다. 기도의 탑이라 이름 붙은 이 기념비는 1983년 소련 전투기의 칼기 격추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탑이다. 탑의 끝은 희생자들의 영혼이 깃든 상공을 향해 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영혼을 추모하는 종을 울려본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연히 바삐 움직이는 한 여행자를 만난다. 日本一周の途中に今北海道を回ってる途中です。日本全域？はい、日本そうです。おお。このルートで。ああ、そうですか。はい。わあ、すごいですね。 자전거 하나로 3,000km가 넘는 일본 전역을 여행하다니 도전하는 젊음을 눈앞에서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그의 절반만이라도 담고 싶다는 생각이 스친다. 도전하는 모습에 나는 큰 힘을 얻는다. 힘든 가운데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이 이 바다보다도 훨씬 아름답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움직였더니 뭔가 상큼한 것이 먹고 싶어졌다. 여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행복한 시간. 이곳에서 생산한 큼지막한 조개가 풍성한 해물라면이다. 호르륵 소리를 제대로 내며 정말 맛있게 먹었다. 와카나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오른다. 저 멀리 바다에 러시아로 향하는 배가 보인다. 배를 타고 멀리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갑자기 바람이 강력해지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가슴까지 시려오는 황량한 바다가 느껴진다. 아마 그래서 차가운 음료수의 늪 와카나이구나 싶다. 와카나이의 날씨는 종종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일본 최북단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아름다운 하루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본 최북단역 와카나이역에 간다. 와카나이역은 약 3,000km에 이르는 일본 철도 최북단역이다. 이곳에서 도쿄까지 거리도 1,500km가 넘는다. 여행자들은 바쁘게 최북단역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는다. 이제 일본 전역을 기차로 여행하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홋카이도의 가을은 아름답고 평화롭다. 꿈결처럼 아름다운 풍경과의 만남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렌다. 와카나이에서 약 250km, 일본 최대 코스모스 공원인 엔가루 공원을 방문한다. 엔가루는 홋카이도 원주민어 아이누어로 전망이 좋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인가르시아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이름처럼 전망 좋은 곳에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진한 가을 향기를 내고 있다. It's the color of love. You gave me the kiss of life. 이곳엔 영어 L자형 모양을 한 특별한 종이 있다. 종을 울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다음 방문지는 대설산 국립공원. 가을 단풍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다. 대설산은 산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전체를 말한다. 해발 2,000m가 넘는 봉우리를 보며 구름이 쉬어간다는 표현이 떠오른다. 소운쿄 협곡은 대설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다. 협곡을 물들인 단풍을 바라보며 가을 속으로 한없이 빠져든다. 정말 온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밀려온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단풍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신에게 절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풍경이다. 경이로운 감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무케 호수에서 바라본 석양은 정말 환상적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기 좋은 곳이다. 붉게 물든 호수에 신비로운 학이 자리 잡은 평화로운 모습.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신비로운 환상 속 그곳으로 한없이 빠져든다. 다음날 오츠크의 가슴 시린 파도 소리를 들으며 홋카이도 원주민어로 조용한 강을 뜻하는 몬베스 새벽바다에 도착한다. 갑자기 항구가 분주하다. 밤새 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육지에 내려놓는 작업을 새벽부터 하고 있다. 연어는 이곳 오츠크의 바다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물고기다. 그 물에 실려오는 엄청난 양의 연어에 놀라게 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연어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호기심에 작업을 하고 있는 어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どうしてもね、綺麗なやつ、光ったビカビカってやつと、ちょっと薄いやつ、黒いやつと、これ分けてる。メスは全部一緒。 이렇게 분류된 연어는 이곳에서 신속하게 상인에게 팔린다.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곧바로 연어는 이곳의 추운 날씨 덕분에 자연 그대로 냉동시켜 보관된다. 가을의 몬베스는 온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바람이 인상적인 평화롭고 조용한 느낌을 주는 항구다. 몬베스의 산은 온통 붉은 빛이다. 서늘한 바람과 붉게 빛나는 열매는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고즈넉하게 우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신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가을 햇살에 빛나는 오츠크에는 신비로운 물결을 품은 바다다. 겨울이 되면 바다는 이곳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생활의 터전이 된다. 오츠크의 바다의 유빙선으로 유명한 가린코 2호를 방문한다. 길이 35m, 넓이 7m, 무게 150톤에 이르는 유빙선이다. 지인의 도움으로 가린코 2호 선장을 만나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친절하게 신비의 유빙을 탐사하는 가린코에 대해 설명해준다. 本当はこれが夏の帽子なんだよね。この帽子は冬の制服着た時の帽子だからさ。あ、そうですか。なんかあんまりちょっとあれだね。いや、雰囲気があります。 그가 특별히 가린코 내부를 보여줬다. 선장과 함께한 세월이 녹아있는 느낌이 든다. もともとはね、紋別で造船会社が流氷の中っていうか、北極海で使う船をここで実験をやってたんですよ。 겨울이 되면 오츠크에는 온통 떠다니는 얼음으로 가득 찬다. 눈부시게 하얗고 한없이 투명한 얼음의 세계다.
떠다니는 빙하 위로 바다 표범이 보인다. 빙하 및 바닷속은 신비한 푸른 물이 가득하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온몸과 마음이 파란색으로 물들 것 같다. 이 차가운 바다에 어떻게 생명이 숨쉬며 살 수 있을까? 끝을 알 수 없는 생명력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유빙 천사라 불리는 이 생물은 빙하에서 스스로 빛을 낸다. 다음엔 반드시 이 유빙을 체험해 보리라. 오츠크에에서 채취된 유빙은 이곳 유빙박물관에서 영하 20도 자연 그대로 보존된다.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가 온몸에 퍼진다. 인공적인 얼음과는 다른 느낌이 든다. 자연 그대로의 날것, 참 잘 보존했다는 생각이 든다. 300kg ぐらいある大きなオスですね。これ本物の北極熊の剥製です。 이 곰은 실제로 살아있는 곰으로 만든 박제라고 한다. 정말 살아있는 듯 착각을 느낄 만하다. 냉동박물관엔 다양한 생명체들이 투명한 얼음 속에 보관돼 있다. 빙하 속을 간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다. 이곳에서 잡은 해산물들은 싱싱함을 간직한 그대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불에 구워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돈다. 특히 이곳에서 만난 생선 요리 맛은 정말 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먹어봤던 어떤 생선보다 튼실한 살코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몬베스에서 맛본 게는 자연의 선물이라 부를 만하다. 신선함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맛이다. 게 안에 들어있는 살의 크기는 상상 초월.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탕 맛도 상상 이상이다. 또 한 가지 내 맘을 사로잡은 음식이 있다. 바로 정확하고 재빠른 솜씨로 빚어낸 초밥이다. 보기에 좋은 초밥이 맛도 좋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다. これやってどのぐらいになりますか？私ですか？はい。新卒のびっくりするので 한눈에도 밥 위에 있는 회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 긴 세월 동안 쌓은 기술로 신선하고 다양한 초밥이 만들어진다. 정말 풍성한 초밥의 향연이다. 풍요로움을 만끽한
잊을 수 없는 여행의 한순간이다. 다시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홋카이도의 아름다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드디어 기차는 홋카이도 도청 소재지이자 정치 경제의 중심 도시인 삿포로에 도착한다. 가장 먼저 홋카이도 도청 예청사를 방문한다. 진한 가을의 향기가 청사 곳곳에 스며 있다. 특히 이곳의 연못은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 물속이 훤히 비칠 만큼 아주 깨끗하다. 연못에서 평화롭게 노는 오리들의 모습을 보며 뭔가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설렘을 느낀다. 홋카이도 대학은 가을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교정 곳곳의 모습에서 가슴이 시릴 만큼 가을을 느낀다. 낙엽이 흩날리는 개울가를 건너는 여학생의 모습을 보며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려 본다. 그때 그 시절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하다. 특히 눈에 띈 건 자전거를 탄 대학생들이다. 가을 캠퍼스를 가득 메운 자전거의 행렬이 참 인상적이다.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련한 첫사랑을 그렸던 영화 러브레터는 홋카이도 전역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영화의 처음, 주인공이 끝없이 걸었던 그곳을 찾아가 본다. 이곳은 지금 가을 억새로 가득 차 있다. 가슴을 적시는 시원한 바람. 첫사랑에게 인사를 건네는 억새풀. こちらは、ラブレターのロケ地にもなった、天狗山というところです。で、皆さんがよく知っている場所かと思いますし、小樽のみんなもすごく楽しめる場所です。スキーをしたり、山登りをしたり、みんなで楽しく遊ぶ場所です。 이곳은 가을 소풍을 오는 사람들로 붐빈다. 익살스럽게 영화 속 유명한 대사를 건네본다. お元気ですか？ご挨拶してね。おはようございますしてね。おはようございます。何？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귀여운 아이들. 아이들을 보며 잊고 있던 옛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린다. 영화 러브레터의 주요 촬영지인 오타루는 삿포로에서 열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다. 영화 속 촬영지답게 오타루는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이 많은 곳이다. 특히 이곳의 운하는 운치 있는 풍경으로 유명해 오타루를 낭만의 도시, 연인의 도시로 만든다. 도심 한가운데를 작은 유람선을 타고 지나는 모습은 이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다. 온몸이 맑아지는 깨끗한 물과 정겨움 가득한 풍경. 정말 동화의 한 장면 같은 도시다. 밤이 되면 오타루는 더욱 아름답게 변한다. 잔잔한 물에 비친 불빛이 은은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밤 유람선을 타고 떠나는 운치 있는 낭만 여행. 정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진다. 자전거를 타고 운하 주변을 산책하는 한 여인을 만난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もしかしたら心が揺れ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今の人を大切にすると思います。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밤이다. 첫사랑의 추억을 가득 안고 기차는 밤새도록 달린다. 삿포로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 본토까지 들어오는 긴 여정이다. 기차는 그렇게 밤새 12시간을 달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후쿠시마현 이와키에 도착한다. 이와키시는 2011년 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도시 중 하나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 9.0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었다. 특히 지진 이후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로 인해 이곳을 비롯한 일본 북동부 해안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ここは東日本大震災で津波の影響を受けました。ただ波がそんなに来なかった、4メーターくらいの波だったんで 도시 곳곳에서 당시의 피해를 복구하는 건설 현장을 볼 수 있다. 대형 해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와키시 주민들의 단결력은 더 단단해졌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예전의 모습을 찾기 위해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을 것이다. 시련 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특이하게도 이곳에는 하와이 훌라춤 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무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와이 훌라 댄싱 팀도 있다. 일명 훌라걸스라 불리는 댄싱 팀은 이와키시 주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마침 내가 간 날이 댄싱 팀 공연이 있는 날이었다. 이국적인 공연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2011년) 대지진 이후 한동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댄싱팀. 하지만 그들은 전국 125곳을 열악한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니며
지진으로부터 일어서려고 하는 이곳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했다. 요즘 이와키 사람들은 댄싱팀의 공연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다. 단순한 춤을 뛰어넘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달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당대 위 이와키의 바람은 정말 강했다. 이렇게나 강렬한 바람이 있기에 더 아름다운지도 모르겠다. 함께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돼야 한다는 말을 떠올린다.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나가노현 스와시에 도착한다. 나가노현은 일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주요 촬영지다. 특히 스와는 이 영화를 통해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로 유명해진 곳이다. 스와에서 처음으로 찾아간 백화호수. 한자 백화는 가을이면 더욱 아름다운 자작나무를 의미한다. 순수한 영혼이 살아있을 것 같은 정말 맑은 호수다. 백화호수에서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오다씨 가족을 만났다. 그는 청명한 가을이 되면 가족들과 이곳을 자주 찾는단다. 오늘은 호수를 좀 더 가까이 즐겨보기로 했다. 맑은 호수와 해맑은 아이들의 만남, 정말 어울린다.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여행이 지금 시작된다. 손과 발을 바쁘게 움직인다. 추억이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족들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호수를 돌며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아련한 옛 추억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오다시 가족을 보며 나도 아련한 추억을 지금 만나러 간다. 꿈같은 만남에 설렘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옛 기억 속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본다. 그대를 만난 건 운명이고 꿈같은 기적. 그대가 있었기에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죠. 오다 씨가 결혼을 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서로 사랑하고 때론 서로 싸우며 두 사람은 수많은 벽을 함께 넘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옛 추억은 지금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고 달콤하지 않을까?
初恋の時はどんな相手側に対してどんな感じでした？どんなことだよ、自分たちとほら、同じだと思うよ、みんな。 이곳에서 나는 결혼식에 초대받는 행운을 얻었다.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니 왠지 내가 더 설렌다. 신랑 신부에게 꽃을 한가득 뿌려주는 모습이 가을이라는 계절과 참 잘 어울린다. 한껏 뿌려진 새빨간 꽃처럼 서로에게 정열을 다해 사랑하길 빈다. 나도 진심으로 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사랑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가슴이 시키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스와 호수를 찾았다. 이곳 사람들에게 스와 호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삶에 지칠 때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다. 나도 이곳에서 여행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한다. 그런데 호수 바로 옆에 분화구와 비슷한 커다란 구멍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 주위로 몰려든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면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물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연기도 더욱더 높게 피어난다. 구멍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분수처럼 하늘 높이 치솟는다. 정말 굉장한 물보라 폭풍이다. 계속해서 엄청난 소리를 내며 폭발한다. 쉽게 멈추지 않고 상당 시간 계속 이어진다. 놀라운 광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사진을 찍는다. 이것이 바로 스와의 유명한 명물 간헐천이다. 간헐천이란 뜨거운 물과 수증기 그리고 기타 가스를 일정 주기로 분수처럼 분출하는 온천이다. 이곳 간헐천은 1시간에 한 번 약 2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내 일본 최고의 높이를 자랑한다. 이번에 내가 찾은 곳은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신비의 굴로 묘사됐던 곳이다. 직접 찾아가 보니 숲속에 작은 동굴 하나가 있다. 동굴을 지나면 영화 속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동굴 속 어둠을 지나 새로운 빛을 느끼면서 내 앞에 펼쳐진 푸르른 신세계. 걸음걸음 바스락거리는 낙엽의 숨결을 느끼며 푸르름에 홀려 하염없이 걸어본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자연과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의 길. 이 길의 끝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영화 속 짙은 그리움을 지금 만나러 간다. 그 길의 끝엔 영화의 감동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도류 폭포가 흐르고 있다. 영화 속 그와 그녀의 이야기가 흐르는 폭포. 폭포는 애잔한 감동을 실어 나른다. デートスポットのところですか？そうですね。結構隠れた名所です。名所ですか？もう愛は土流の滝ですよ。土流の滝。滝も愛の滝。溢れ出す、この気持ち。滝ですよ。 그의 말처럼 사랑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 사랑의 샘은 쓰고 또 써도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 끊임없이 놓여진 길. 이제 기차는 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마침내 당도한 곳은 시코쿠 섬 다카마스시.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첫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주인공이 첫사랑을 향해 뛰고 또 뛰었던 영화 속 장소 아지초 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어촌 마을이다. 세상을 품은 바다. 그리고 바다를 유유히 가로지르는 배. 배를 따라 조용히 춤추는 바다의 물결. 눈을 감고 사랑을 그려본다.自分が乙女になる。乙女になる。なんかドキドキしたり、ドキドキしましたね。ドキドキしてるし、見てるだけでも一緒にいるだけでも楽しいっていう気持ちでした。なんかいても立ってもいられない感じですかね。会いたいみたいな感じです。すごくドキドキして、なんかこう他の男の子とは違った気持ちになりました。 먼 바다로 떠났던 배가 돌아온다. 그리움 가득한 석양을 품고 배는 긴 꼬리를 그리며 그리움의 그곳을 향해 간다. 다카마스의 밤은 특별하다. 그리움을 가득 담은 가을비가 내린다. 이 비와 함께 가을이 떠난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남을 것 같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이 빛 속에서 사랑을 맹세했듯이 다음 날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떠난다. 저 멀리 내 길을 밝혀주는 등대. 영화 속 주인공들도 나처럼 떠났었다.
왜 우리는 소중한 추억을 잊고 살게 되는 걸까?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 과거를 잊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가끔은 천천히 과거를 마음에 그리며 살고 싶다. 현재도 곧 과거가 될 테니까. 배는 마침내 소도섬에 도착한다. 소도섬은 이곳 사람들에게 꿈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다. 마치 영화 속 그들이 꿈꿨던 그곳처럼. 이곳은 잘 꾸며놓은 일본 전통 마을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준다. 아름다운 섬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린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덕분에 진한 가을 향기 속 설렘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rain.